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20대 후반 여자예요. 남자친구 없이 지낸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 외로운 마음을 요즘 풀 곳이 생겨서 굉장히 즐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들이랑 할 때보다 훨씬 더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요. 요즘 일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만 지내서 되게 무료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매일 일, 집, 일, 집. 반복이라 지겹기도 하고 한참 벚꽃이 필 때라 남들은 다들 벚꽃 구경도 가고 커플들끼리 행복하게 데이트하고 그러는 걸 보면 굉장히 우울해졌습니다. 바쁜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친구랑 오랜만에 술 약속을 잡았어요. 계속 야근에 힘들었어서 다음날 연차를 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마시고 죽자라는 기분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세한탄을 했어요. 남들은 이 좋은 날 다들 벚꽃 구경이며 데이트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냐? 맨날 야근해. 여자인 친구랑 술이나 진탕 먹고 있으니. 야, 나라도 술 마셔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외롭다, 외로워. 남자랑 못한 지도 2년이나 됐어. 다들 데이트하느라 신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일만 하니까 남자를 만나지도 못해. 야, 2년은 심했다. 2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 그니까 지금 한계가 왔다고요. 외롭다고. 아, 이거 1급 비밀인데 외로운 중생을 위해 내가 알려줘야겠구만. 뭔데? 얼른 알려줘봐. 내가 요즘 재택근무하면서 오히려 업무량이 더 많아져가지고 엄청 힘들었거든? 아는 언니가 너 가면 엄청 좋아할 거라고 마사지 잡을 추천해줬는데 대박이야. 뭐야, 외롭다는데 뭔 마사지? 장난하냐? 그냥 마사지가 아니라니까. 너 가면 완전 뿅 갈걸? 마사지가 다 거기서 거기지. 뿅 가긴 뭘 뿅 가. 마사지 해주는 사람이 손기술이 장난이 아니거든. 그리고 일반적인 마사지가 아니야. 진짜 대박이라니까. 뭐 어떻길래 그래? 아니 남자를 소개해주는 것도 아니고 마사지샵 소개는 뭐람? 너 내일 연차라고 했지? 꼭 가라. 예약제니까 꼭 예약하고 가. 예약 다 차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인기가 좋아? 마사지를 얼마나 잘하길래? 암암리에 아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몰래 가라. 참나. 불법 안마소 뭐 그런 거냐? 가보면 알아. 내가 연락처 카톡 보내놓을게. 친구랑 다시 술을 마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친구가 알려준 번호로 연락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마사지 예약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예약이 다 되어서 불가능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6시 가능합니다. 그러면 목요일 오후 6시로 예약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아는 사람들만 아는 곳이라고 하더니 예약이 다 꽉 차 있더라고요. 얼마나 인기가 있는 곳이길래 그런가 은근히 기대가 됐습니다. 친구한테도 예약 다 차 있어서 다음 주 목요일에나 된다고 얘기했어요. 친구가 하는 말이 2시간 단위로 예약을 받아서 하루 많아야 5-6명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출근해서 팀장님한테 반차를 쓰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요즘 야근 많이 했으니까 반차 하나 더 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목요일 날이 돼서 반차를 쓰고 2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집에서 쉬다가 갔어요. 마사지 샵으로 들어가니 남자 직원 한 명이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여자 직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예약하고 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고 나오시면 됩니다. 알려준 대로 탈의실에 와서 보니 속옷도 탈의를 하고 가운 하나를 걸치고 나가야 하는 거더라고요. 데스크에는 남자 직원이 있었지만
마사지는 여자분이 해주시겠지 생각을 하고 타리오 가운을 입고 나갔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안내해준 곳으로 가니 아로마 향이 가득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벌써부터 심신이 안정이 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쪽 베드에 누우시면 됩니다. 저는 또 안내에 따라 누웠어요. 마사지 시작하겠습니다. 남자분이 마사지를 해준다고 해서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 손에 힘이 다르니 더 잘하시려나 생각하고 받기로 했어요. 어깨부터 오일을 발라 마사지를 해주는데 정말 시원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오랜만에 이런 은밀한 공간에서 남자의 손길이 닿으니 굉장히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아, 저 미영이 소개로 왔는데 S코스가 좋다고 하던데 S코스로 받을게요. 마사지 해주시는 분은 싱긋 웃으면서 알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어깨를 지나 가슴 쪽까지 마사지를 해주더라고요. 가슴 위쪽뿐 아니라 가운 안쪽까지 깊게 마사지를 해주는데 이게 맞는 건가 하면서 걱정이 되면서도 흥분이 되었습니다. 림프를 풀어줘야 피로가 싹 풀리거든요. 이 안쪽까지도 풀어줘야 해요. 아,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마사지를 해주는 손길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아로마 향 때문인지 노곤노곤하면서 피로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리 쪽으로 내려가서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종아리 쪽을 마사지 해주는데 너무 시원했어요. 정말 뭉쳐있는 곳을 어쩜 이리 잘 찾는 건지 너무 시원했습니다. 예약이 다 찰만하네 싶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위쪽으로 마사지를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속옷 라인 정도까지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이때부터 더 흥분이 되고 그랬어요. 자꾸 자극을 하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가뜩이나 남자랑 인연을 안 했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완전히 미치죠. 저도 모르게 움찔거리게 되더라고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구름 위에 둥둥 떠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S코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곳 깊숙이까지 현란한 손기술로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아니, 이게 S코스라는 건가? 이런 걸 해도 되는 건가? 속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혼란스러울 틈도 없이 너무 기분이 좋아 다 잊게 만들더라고요. 와,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친구가 왜 저한테 진짜 마음에 들 거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솔직히 그냥 마사지만으로도 만족도가 높았는데 S코스를 시작하고부터는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음껏 즐기세요. 조금만 더... 저도 모르게 조금만 더라는 말이 나왔어요. 다음 예약 손님이 있으셔서요. 빠르게 마무리 단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마무리 단계에서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한 10분 정도 누워서 쉬다가 나왔어요. 옷을 다시 갈아입고 나와서 결제를 하려고 그 마사지 해주시는 분을 마주하니 뒤늦게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후다닥 결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들려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나와서 친구한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야, 나 마사지 받고 지금 나왔다? 이건 진짜 천국이야.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진짜 대박. 나 여기 되게 자주 올 것 같아. 역시 너 엄청 만족해 할 줄 알았다. 너무 자주 가지 말아라. 한두 푼도 아니고. 정신 차려. 아주 잠깐씩만 즐기고 얼른 남자친구나 만들으라고. 야, 남자친구 필요 없어. 여기 오면 되겠는데? 진짜 최고야. 이런 경험 처음 해봐. 그치? 나도 처음 갔을 때 진짜 대박이었어. 완전 뿅 같잖아. 친구랑 한참을 전화했고 집에 와서 완전 푹 잠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언제 또 예약을 해야 될까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예약을 해서 마사지를 받고 있어요. 몇 번을 갔는데 갈 때마다 마사지 해주시는 분이 조금씩 달라지시는데 다른 분들도 정말 최고였습니다. 근데 처음 갔을 때 그분이 너무 잘해주셔서 그분께 예약을 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바쁘셔서 예약이 항상 꽉 차 있는 날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이 마사지샵 때문에 남자친구는 당분간 못 사귈 것 같아요. 여기에 빠져버렸거든요. 얼른 정신 차리고 이제 그만 빠져나올 때도 됐는데 매번 갈 때마다 천국을 선물해주니 미치겠습니다. 저는 올해 29살이고 미혼남입니다. 3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 한 달이 지났네요. 막상 헤어질 때는 담담했었는데 항상 옆에 있던 그녀가 갑자기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나니 시간이 갈수록 그 외로움이 깊어가고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만 갔어요. 그래서 어느 날 동네 형이 기분 전환 시켜준다고 해서 나이트에 따라가게 되었지요. 웨이터가 될 온 여성분과 2번 정도 부킹하다가 포기하고 형이 눈여겨봤던 어떤 여자 둘을 직접 꼬셔 데리고 왔어요. 우린 양주를 시켰는데 그 여자한테 계속 따라주니 엎죽넙죽 잘도 받아 먹더군요. 30대 정도로 보였는데 결국 우리보다 먼저 취하더니 계속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술 취한 척하는 건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2차로 한 잔 더 하는 것도 그렇고 택시 태워 집에 보낸다고 했더니 집에는 또 안 간다네요. 그래서 그냥 가까운 곳에 내가 살고 있는 원룸이 있다고 했더니 그녀가 잘 됐네 하면서 우리 집에 가자고 하길래 나도 솔직히 남잔데 좋다고 데리고 갔죠. 근데 정확히 아침 7시에 그때 그녀의 휴대폰에서 알람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녀는 알람 소리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폰을 찾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남편 들어오기 전에 집에 들어가야 한다고 이러네요. 그녀는 유부녀였던 겁니다. 어제는 즐거웠고 내가 마음에 든다며 앞으로도 만나보고 싶다며 연락처를 달라기에 유부녀인 줄 알고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연락처를 알려주고 말았네요. 자기 휴대폰에 내 번호를 저장하더니 자기야 다음에 보자 한마디 던지고 쿨하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자기 연락처도 안 주고 가버렸어요. 그 순간 어찌나 허탈하던지 3살이 많은 친한 동네 형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해서 키도 크고 몸도 좋고 한국에서 최상위권 대학 졸업하자마자 외국 기업에 스카우트 돼서 고액 연봉을 받는 잘 나가는 형이다. 뭐 어렸을 때부터 나를 친동생처럼 대해주고 어른들한테 천재 소리 듣던 형이라 지금 잘 나가는 건 별로 열등감 같은 건 없었는데 얼마 전에 여자친구라고 데리고 왔는데 진짜 내가 이제껏 살면서 봤던 여자 중에 제일 아름다웠다. 돈 많이 벌고 똑똑한 건 하나도 신경이 안 쓰였는데 나한테는 넘사벽 같은 어마어마한 여자를 만나고 다니니깐 그때는 좀 부럽긴 하더라고. 하루는 그 형이 내가 3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정태야, 물 좋은 나이트 있는데 집구석에만 있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여친과 헤어지고 상심이 큰 나를 기분 전환 시켜준다면 나이트에 가자고 꼬드겼다. 얼마 전 형 여자친구의 미모를 보고 놀랬던지라 내심 기대가 되었다. 형 물이 얼마나 좋은데? 가보면 알아. 아마 너도 깜짝 놀랄걸. 그 형이 장담을 하였다. 오늘 술값은 형이 다 쏠 테니깐 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몸만 따라오면 돼. 그래, 오늘 한번 기분 좋게 놀아보자. 형만 믿는다. 솔직히 공부밖에 모를 것 같던 형이 먼저 클럽에 가자고 했을 때 조금 놀랬다. 클럽 근처에 가서 1차로 돼지 껍데기에 가볍게 한잔하고 밤 9시쯤에 나는 형을 따라 그 물 좋다는 클럽에 들어갔다. 저 여자들 어때? 형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정면에 앉아있는 여자 둘을 가리키며 물었다. 헉 순간 내 머리가 어질어질하였다. 딱 봐도 우리보단 나이가 한참 많아 보이는 여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형이 지금 제 정신으로 하는 소린가?
좀 전에 기분 좋게 마신 술이 전부 깨버린 그런 느낌이었다. 그래서 주위를 한번 쭉 꺼보니 내 또래는 거의 없고 온통 연상의 여자들 뿐이었다. 형, 여기 도대체 어디야? 카바레야 뭐야? 왜 아줌마들 뿐이야? 그때서야 알았다. 거긴 만 30세가 넘는 남성, 여성분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걸. 형은 나의 물음에도 제대로 대꾸하지 않고 형이 클럽에 들어설 때 점찍 어둔 여성들이 있는 테이블로 가 한 여성 옆에 앉더니 뭐라고 한참 이야기를 하였고 잠시 뒤 형이 내가 앉아있는 테이블 쪽으로 손가락을 가리키니 함께 있던 여성 2명도 내 쪽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형 앞에 혼자 앉아있던 여자가 내 쪽으로 다가오더니 바로 옆자리에 앉는다. 어머, 우리 총각 너무 잘생겼네. 이름이 어떻게 돼? 김정태라고 합니다. 호호, 난 윤경이야. 수줍음이 많은 친구네. 왜 이렇게 긴장했어? 이 누나가 안 잡아먹을 테니깐. 빨랑 긴장 풀고 재미나게 놀자. 나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네 아줌마, 아니, 죄송해요 누나. 라고 대답을 하고 도대체 어떻게 대해야 할지 눈치를 살피고 있었는데 그녀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춤추러 나가자면서 나한테 깊숙이 팔짱을 껴오고 내 옆에 바짝 다가와 앉아 안주도 챙겨주고 그건 시작에 불과하였다. 브로스타임의 스테이지로 끌려나가 한 5분 남짓 되는 시간 동안을 마치 농락을 당하고 온 느낌이랄까. 아주 진하게 춤을 추고 들어오니 그녀가 한결 편해지고 가까워진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참, 누나는 나이가 어떻게 돼요? 나는 올해 40살, 동생은 몇 살이야? 저는 29살이요. 그래, 나랑 딱 맞네? 11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던데. 우리도 분명 좋을 거야, 그치? 네, 그건 3살 차이 아닌가요? 아니야, 그건 옛말이고. 내 생각으론 10살 정도 차이가 딱 좋은 것 같은데. 호호. 우리 4사람은 나이트에서 빠져나와 마치 기다리기라도 하였다는 듯이 두 여자는 자연스럽게 자기 파트너의 팔짱을 끼웠고 그녀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갔다. 며칠이 지나 그 유부녀에게 연락이 왔더군요. 불금인데 뭐 하냐고. 자기랑 시외로 나가 드라이브하고 맛있는 거 먹고 오자고. 처음에는 유부녀를 몰래 만나도 되는 건가. 조금 망설이다가 나도 어차피 불금에 할 거 없는데 같이 놀자고 승낙을 했죠. 그래서 그녀를 데리러 갔더니 그 여자가 갑자기 운전하는 것도 피곤할 텐데 드라이브 가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 차 대놓고 근처에서 술이나 먹자고 하네요. 저도 그러자고 했죠. 그 여자가 술이 점점 오르더니 자신은 남편하고 오래 사귀다가 결혼했는데 남편이랑은 각방 쓴 지가 3년째라나. 그래도 애들 생각해서 이혼은 하기 싫다고. 앞으로도 계속 클럽 같은데 다니면서 놀 거라고 하더군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또 그녀가 먼저 우리 집에 가자고 하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자취하는 어린 남자가 너무 좋다면서 그날은 남편이 지방 출장 가서 안 들어온다고 그날처럼 아침 일찍 안 들어가도 되니 편하게 놀자더군요. 11살이나 연상이지만 내 눈에는 정말 귀엽고 순수하고 알고 보니 상당히 부유한 집 외동딸이더라고요. 근데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더니 그 아줌마가 뭔가 모르게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오는데 저를 쳐다보고 웃는 그녀의 모습이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한두 번으로 끝날 것만 같았던 우리의 만남은 6개월째 이어지고 있어요. 이젠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주고받고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만나는데 그녀는 유부녀다. 정주면 나중에 큰일 난다. 이러면 안 돼. 하면서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유부녀라 꺼려지는데 막상 만나서 같이 있으면 즐겁고 재밌어요. 어쩔 땐 임자 있는 여자란 생각에 스릴 같은 것도 마구 느껴지고 긴장되고 이제껏 만나온 여자들이랑은 다르게 기똥차게 잘 맞는 게 많아서 그녀의 매력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네요. 어쩌면 좋을까요? 올해 나이 33살 주부입니다. 아니 지금은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는 미망인입니다. 속된 말로 과부라고들 하죠. 시집와서 처음에는 남편이랑 분가해서 살았어요. 근데 결혼 2년차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시아버지가 5년 넘게 홀로 지내셨는데 4년 전 제가 출산을 하면서부터 남편이 혼자 계신 아버님을 모시고 살자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아무리 시아버지와 사이가 좋아도 그 소리를 듣고 어느 며느리가 좋다고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 일로 남편이랑 많이도 싸웠지요. 위에 형님도 있으신데 왜 우리가 모시냐고. 저희 남편이 둘째였고 고만고만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곧장 대기업에 취직해 지금은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일로 남편과 싸우고 볶고 거의 매일을 싸웠어요. 하루는 남편이 술 먹고 집에 들어와 진지하게 말을 하더군요. 뭐든 다른 거는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이번만은 자기 부탁 좀 들어달라고. 울면서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어릴 적 엄청 개구쟁이여서 매일 사고만 치고 다녔는데 아버님께서 매번 뒷 수습하러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골목에서 놀고 있는데 지나가던 트럭에 치일 뻔한 걸 아버님이 보시고 남편을 밀쳐내고 대신 부딪히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도 아버님이 가끔 오른쪽 어깨가 쑤시고 아파하신대요. 그리고 며칠 전 남편이 시댁 근처로 외근을 나갔다가 잠시 집에 들렸는데 시아버지가 글쎄 저녁으로 햇반이랑 컵라면을 먹고 있더랍니다. 아니, 아무리 혼자 지내셔도 그렇지 배달이라도 시켜 드시지 왜 궁상맞게 햇반을 드시고 계시냐 했더니 매일같이 혼자서 밥 먹는데 무슨 입맛이 있겠냐며 그랬다네요. 그 모습이 저희 남편이 보기엔 그렇게 안쓰러워 보였답니다. 아버님이 어릴 때부터 저희 남편이 막내라고 유달히 이뻐해 주셨고 사고를 그렇게 치고 다녀도 크게 화 한 번 안 내셨다네요. 그때 저희 아버님 연세가 58살이었고 남편은 32살이었고요. 아버님의 직업은 오래된 주택을 사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되팔거나 허물고 원룸 건물이나 일반 주택 등 지어서 파는 일을 하시는데 결혼 후 10년 넘게 막노동을 하시며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고생하시다가 지인분이 돈을 투자해 주셔서 본인이 직접 집 짓는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부자 소리를 들을 정도는 아니지만 대학가에 원룸을 2채 가지고 계셔서 임대 수익으로만 1,0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이제 애도 키워야 하고 갈수록 돈 들어갈 때도 많아질 텐데 아버지가 집에 계시면서 애도 봐주신다고 하고 모든 생활비도 전적으로 부담해 주신다고 하던데 전 집에서 살림만 하고 남편 혼자 버는데 한 달에 400 조금 넘게 벌어왔어요. 각종 보험에 공과금, 아파트 대출이자 및 원금 상환까지 남편 월급만으론 생활이 빠듯한 상황에 애까지 태어났으니 돈 이야기를 듣고 나니 속물처럼 보이시겠지만 남편의 제안이 솔깃해지더군요. 결국 3년 전부터 시댁에 들어가 시아버지, 저희 부부 그리고 태어난 지 돌 지난 아들을 데리고 네 식구가 같이 살게 되었죠. 시댁에 들어와 2년 정도 정붙이며 한 집에서 살다 보니 끈끈한 가족의 같은 것도 생겨난 것 같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아버님이 다가와서 우리 며느리 고생한다며 어깨를 주물러 주시기도 하고 우리 며느리 오늘따라 너무 이쁘게 차려입었네 라고 외모 칭찬을 해주실 만큼 시아버지와 격없이 지내는 사이가 되었죠.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가 너무 격이 없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시 했었지만 어쨌든 며느리에 대한 시아버지의 사랑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평소 자상하시고 개방적이신 시아버지이시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평소 술 담배를 너무 좋아하고 소변이 자주 마렵다고 해서 건강검진을 받게 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혈압에 당뇨까지 있었습니다. 너무 무리하면 뇌출혈로 이어져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할 수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평소 성격이 예민하던 남편은 매일 집에 와서 하는 말,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다. 머리 아프다. 저는 남편에게 지금 다니는 회사 당장 그만둘 것을 권유했지만 남편은 당장은 안 되고 당분간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저는 남편에게 너무 무리하지 마.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집을 나서는 남편의 뒷모습이 마지막으로 보는 생전의 남편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오후쯤 병원에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사망했다고.
그 말을 듣고 에이 장난 전화일 거야 하며 몇 초간 멍 때리다가 아닐 거라 믿으며 병원을 부랴부랴 달려갔는데 사망한 게 맞더군요. 의사 선생님이 남편이 뇌출혈로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회사 직원들이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병원에 송치됐지만 이미 사망한 후였답니다. 그때 심정은 말로 다 못할 정도로 괴로웠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충격에 몇 달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지냈었는데 그때마다 시아버지가 제 옆으로 다가와 저를 위로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괜찮냐? 아픈 데는 없냐? 아무리 힘들어도 나쁜 마음 가지지 말았으면 한다. 그리고 아직 한창 나이니 언제든지 새 출발해도 된다. 혹시라도 남자 만나 재혼하게 되면 혼수 비용은 시아버지가 다 해주겠다. 그 소리를 듣고 남편이 죽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며느리를 집에서 내보내려고 하시는 거냐며 언제든지 나가라. 붙잡지 않으마란 소리가 그때는 왜 그렇게 섭섭하고 서럽게 들리던지 시아버지를 부여잡고 엉엉 울었어요. 아빠 없이 젖먹이 어린애를 혼자 어떻게 키울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시아버지께 아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이라도 시댁에서 지내고 싶다고 해서 호라비 시아버지와 과부 며느리가 한 집에 살게 되었죠. 마트에 장 보러 갈 때도 아버님과 함께 다니고 애 때문에 밖에 함부로 나 다닐 수 없으니 신작 영화가 나올 때마다 아버님과 IPTV로 다운받아 함께 보고 또 아버님께서 집에서 음식 만들어 먹는 걸 좋아하시는데 제가 먹고 싶다는 음식들도 손수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좀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게 뭐냐 하면 어느새 남편의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지가 않고 아버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너무 즐겁고 심지어 행복하단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시아버지를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고요. 호라비 시아버지와 과부 며느리가 한 집에서 서로 의지하며 지내다 보니 남녀로서의 선을 조금씩 넘게 되었어요. 얼마 전 시아버지가 심한 감기 몸살이 걸려 이틀 동안을 꼬박 몸져 누워만 계셔서 옆에서 제가 병간호를 해드렸는데 아버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면서 수백만 원 하는 명품백을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제게 조심스럽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너무 사랑스럽고 이뻤다고. 제가 자꾸 여자로 보여서 너무 참기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날 맥주 한잔 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홀로 계신 시아버지가 갑자기 불쌍하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위기 탓이었을까요? 엉겹결에 아버님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고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미워서 많이도 울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앞이 깜깜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부부인 양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연인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마치 신혼 때 같단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한편으론 잘못된 관계를 어떻게 끝내야 하는 건지 고민도 됩니다. 직장이 본가에서 통근하기 힘든 거리라 회사 근처로 자취방을 알아보다가 최소 몇 년은 살게 될 곳인데 좀 좋은 곳에 살아보자는 마음에 신축 건물이나 지은 지 몇 년 안 된 깨끗한 원룸들로만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직장이 있는 지역이 집값이 비싼 편은 아니라 신축급 풀옵션 원룸이 월 4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5, 6군데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2군데 추려서 대학생활 내내 원룸 생활만 해온 친구놈에게 연락을 해 어떤 곳이 좋으냐고 물었더니 일단 인터넷으로 주변 시세를 확인해서 가격적으로 눈탱이 맞는 일은 없도록 하고 싸고 좋은 방은 절대로 없으니 돈 2, 3만 원 더 주더라도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해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한다고 하더군요. 교통, 방음, 채광 등도 체크해 보라는데 결국엔 방이 넓고 바닥이 흰색 타일로 되어 있는 신축 첫 입주하는 원룸을 계약해서 내 인생 첫 자취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혼자 살기 너무 외로워 집에서 5년 넘게 키우던 푸들 멍멍이를 데리고 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저녁밥을 먹고 소화나 시킬 겸 강아지 데리고 집 앞 공원에 산책을 나가는 길에 주택단지 골목쭉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조그만 말티즈 한 마리가 툭 튀어나와서 저희 개를 공격하더라고요. 난 너무 놀라서 야, 이 개떼끼 뭐야?
하고 깜짝 놀라 하고 있는데 그놈이 저희 개를 물었는지 저희 푸들이 완전 졸아 뒷걸음질 치면서 깨갱 하는 겁니다. 그걸 본 순간 전 완전 돌길보직전이었죠. 깨갱하는 소리를 듣고서야 말티즈 주인이 급히 쫓아왔는데 무릎바로 위까지 내려오는 하늘거리는 옅은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163cm 정도의 적당한 키에 군살 없는 날씬한 몸매를 갖춘 3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데 얼굴은 곱상하고 반반하니 관리가 잘 된 유부녀같이 보였다. 저는 저희 강아지를 안고 진정시키고 있는데 오자마자 다짜고짜 나를 위해 아내로 한번 쭉 훑어보더니 큰 개를 키우면 조심을 해야지 뭐 하는 거냐며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쏘아 붙이더라고요. 순간 뻥져서 아니 우리 강아지는 푸들인데 무슨 큰 개냐고 따졌더니 자기 개는 이제 1년 된 소형견인데 어떻게 푸들한테 이길 수가 있겠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우리 개가 물린 거예요, 아줌마. 그리고 그쪽 개는 목줄도 안 채우고 밖을 데리고 나와 이런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아줌마 개가 잘 가고 있던 우리 강아지를 공격한 상황인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목줄 이야기를 하니깐 할 말이 없어졌는지 총각 내가 왜 아줌마야? 어딜 봐서 아줌마냐고 어따 대고 아줌마래. 아우 짜증나. 지금 자기 기분이 엄청 더럽다고 그러면서 걔가 크게 안 다쳤으면 아줌마란 소리 때문에 자기 기분 나빴던 거랑 샘샘이 치는 걸로 하자며 걔를 데리고 급하게 가버렸어요. 미안하다고 사과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아줌마란 소리에 기분 나빴다고 하는데 순간 뻥져서 내가 먼저 사과라도 해야 했나 싶더라고요. 저희 원룸 건물 대지가 50평대라서 그런지 1가구 1주차라고 하지만 주차장이 매우 협소했어요. 안에 있는 차가 나오려면 앞에 있는 차들이 줄줄이 빠져야 가능한 그런 구조였죠. 집주인이 세입자 시간에 맞춰 각자 주차구역을 지정해줬는데도 아침 저녁으로 앞차를 빼주고 넣고 하느라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었는데 저는 다행히 차가 없어 걱정이 없었는데 주말 저녁 본가에 들러 밤늦게까지 식구들과 놀다가 집에 오려는데 택시 타고 가지 말고 엄마 차를 가지고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반떼를 타고 새벽 1시쯤에 원룸에 돌아왔는데 안쪽에 주차된 흰색 K5 앞에다 주차를 하고 방으로 올라가 자고 있는데 다음날 오전 10시쯤에 전화가 울리는 겁니다. 저기 죄송한데 차 좀 빼주세요. 해서 내려갔더니 바로 며칠 전 강아지 산책하러 갔다가 싸웠던 그 아줌마. 아줌마 우리 원룸 건물 사람이었어요. 몇 호예요? 그랬더니 사실 그녀는 옆집 주택에 사는 사람인데 어젯밤 술이 너무 취해 대리를 불러 집까지 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 동네를 2바퀴 정도 돌다가 대리기사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원룸 건물에 주차하고 새벽에 빼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아줌마 왜 남의 집에 주차를 했냐고. 걔 목줄도 안 채우고 돌아다니고 아줌마라고 했다고 갑자기 봉변당하고 내 기분은 어땠을 것 같냐고. 정식으로 사과 안 해주면 차 못 빼주겠다고 얼음장을 놨더니 옆집 여자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다음에 꼭 신세 갚을 테니 급한 볼일 보러 가야 한다며 차를 빼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신세를 갚을 거냐고 했더니 원하는 부탁은 다 들어주겠다고. 정말이죠. 어떤 부탁이든 꼭 들어주셔야 해요. 그녀는 알겠다는 듯 묘한 웃음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는 출근해서 아침부터 내 사수격인 대리님을 따라 지방에 내려와 있었는데 오후에 갑자기 부장님께 연락이 와서 지난달 제품 분량 리스트가 어딨냐고 물어보시는데 서류를 마침 집에 가져갔다가 깜빡 두고 온 겁니다.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K5 옆집 아줌마가 생각나서 연락을 했죠. 누나 혹시 집에 계시면 제 부탁 하나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번에 신세 한번 톡톡히 갚는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니 지금 집에 있는데 무슨 부탁이냐고 자기 부탁은 다 들어줄게 말해봐. 그러네요. 그때 왠지 심쿵했어요. 뭐 자기 부탁이라고? 남자한테 관심 끄는 법을 아는 것 같았죠. 그래서 원룸 현관 비밀번호와 내 방 비번을 카톡으로 보내주고
30분 내로 퀵을 보낼 테니 내 방에 들어가서 책상 위에 있는 서류를 주면 된다고 했어요. 잠시 후 카톡이 와서는 서류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지저분하던 내 방이 깔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싱크대에 쌓여있던 설거지도 해놓고 냉장고 문 열어보니 김치 한 통과 밑반찬들로 가득 차 있는 거다. 옆집 여자가 내 방을 청소해놓고 음식까지 냉장고에 가득 채워놓고 간 거다. 혹시 누나가 이렇게 해놓고 갔냐니깐. 뭐 저번 개싸움 일로 제대로 사과도 못한 것 같고 그 나이에 방꼬라지가 그게 뭐냐고 너무 지저분한데. 자기가 안 봤으면 몰라도 그냥 나올랬더니 발길이 안 떨어져서 청소를 해놨다네요. 그래서 내가 장난반 진단반으로 그 비밀번호 앞으로도 주간 바꿀 테니까 종종 우리 집에 찾아와서 우렁각시처럼 빨래며 청소며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그쪽 하는 거 봐서 이러대요. 그리고 3일이 지났나? 내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깐 또 옆집 여자가 청소를 해놓고 갔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보니깐 내 피부가 푸석푸석해 보이고 젊은 사람이 생기가 없어 보였다면서 비타오백 한 달치를 사놓고 간 거예요. 근데 여자가 남자 집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면 남녀 사이에 볼장 다 본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하기에 웃겼던 건 그 여자 얼굴은 딱 한 번 밖에 보지 않았는데 주고받는 카톡 내용이나 날 걱정해주는 마음은 이미 연애를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였죠. 그날이 마침 주말이라. 이제 나 몰래 우렁각시하지 말고 정식으로 얼굴 보면서 데이트라도 한 번 하자고 집으로 오라고 했더니 10분도 안 돼 우리 집으로 찾아왔는데 들어올 때 벨도 누르지 않고 패스워드를 눌러 직접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옷차림이 변해서 그런지 처음 본 날보다 어려 보이고 이뻐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젊은 여성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누구세요? 그러면서 장난을 쳤더니 호호 한참을 웃으면서 그날은 화장도 안 하고 옷도 허줄그레한 차림이라 더 나이 들어 보였던 것 같다면서 예쁘게 화장도 하고 꽉 끼는 청바지에 흰색 반팔티를 입고 왔는데 그날보단 한참 어려 보이더군요. 제 이상형이 피부 하얗고 몸매 좋고 약간 새끼 있는 스타일인데 옆집 여자가 딱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녀를 두 번째 보는 거라. 분위기가 많이 뻘쭘할까봐 뭐 좋아하냐고 물었더니 회를 좋아한다고 해서 모둠에 중짜를 하나 시키고 소주를 한 잔 했죠. 제 주량이 원래 컨디션에 따라 들쑥날쑥한 편인데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서인지 컨디션이 좋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거니 받거니 소주 3병을 마셨습니다. 알딸딸에 오는 게 간만에 심쿵하는 여자와 단둘이 내 방에 마주보고 있으니 쳐다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고 저절로 웃음이 났고 술기운을 빌어 속마음을 털어놨죠. 나는 누나 성격 빼고는 다 마음에 든다. 누나는 나를 남자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이제 얼굴 2번 본 사이인데 그걸 어떻게 말해? 좀 더 만나봐야 알지. 이 아줌마 봐라. 이 야심한 시간에 남자 집에서 단둘이 술 먹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나랑 밀당하자는 거야 뭐야 싶었다. 쉽게 넘어올 것 같지 않다는 생각에 약간은 허탈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 그래 너무 쉽게 넘어와도 별로야. 여자는 튕기는 맛이 있어야지. 그녀가 선뜻 나 좋다고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더군요. 그녀는 올해 34 결혼 3년 차에 이혼한 돌싱이었습니다. 이혼 서류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혼한 지 이제 한 달째 되는 새내기 돌싱녀더군요. 3년 전 양가 부모님 허락받고 신혼집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 먼저 하고 6개월 뒤 결혼식을 올렸대요. 결혼 전에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부부들 이해가 안 됐었는데 누나 남편도 성격이 좀 강한 편인지라 한 집에 살면서 부딪히는 일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말다툼으로 이어졌대요. 연애 때는 성격 어느 정도 숨기고 완전히 매너남에 다정다감한 남자의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은 사탕발림에 그래도 연애 좀 해봤다 했던 누나도 깜빡 속아 결혼을 했다지 뭐예요. 남자니깐 성깔이 좀 있구나 생각은 했었지만
그래, 남자가 너무 물러터진 것보단 낫지 하며 시댁 식구들도 괜찮고 자기 집에서도 사위 마음에 들어 하셔서 연애를 1년도 채 안 한 상태로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한 집에 같이 살게 되면서 성격이 너무나 징하게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답니다. 우선 남편은 어찌 보면 반듯한 생활을 하는데 대기업의 연봉을 많이 받아서인지 자기가 아주 그냥 대단한 줄 안답니다. 남자는 돈 많이 벌어와야 하고 여잔 집안일 잘 해야 한다. 이런 사상도 아주 강하고 일단 제일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반듯하게만 사는 남자라는 거죠. 사람이 조금 엉성한 부분도 있고 빈틈이 있어야 채워줄 맛이 나는데 완벽주의다 보니 집안일 하나하나 직접 챙기고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마치 선생님이 학생을 훈육하듯이 대하더랍니다. 처음에는 저놈이 왜 저러나 싶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숨이 턱턱 막혀오는 게 신랑과 대화하는 것조차 스트레스로 다가온 거죠. 부부의 속사정까지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부부관계도 썩 좋지는 않았나 보더라고요. 이야기를 다 끝마친 누나는 나를 빤히 쳐다보는데 넌 총각이고 난 돌싱인데 그래도 괜찮겠니? 마치 이렇게 물어보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한 번 했으니 아줌마가 맞네요 그랬더니 원하는 대답을 못 들어서 그런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더니 이 어린 놈이 또 봐라. 누굴 보고 또 아줌마래. 그러면서 자기는 진짜 아줌마 소리 듣기 싫다고 다시는 하지 말라는데 그럼 앞으로 자기야라고 불러도 되냐고 하니깐 차라리 그렇게 부르라고 하대요. 우린 만난 지 2번째 날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27살이고 여자친구는 34살, 저보다 7살이 연상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저는 총각이지만 여친은 이혼녀고요. 작년 여름에 만났으니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사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바로 옆집이 부모님과 남동생이 함께 사는 친정이더군요. 근데 며칠 전 여자친구와 강아지 데리고 공원에 산책 나갔다가 우연히 여자친구의 어머니한테 우리 관계를 들키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이 옆에 있던 남자 누구냐고? 여자친구가 사귀는 남자친구라고 했더니 이번 추석 때 인사를 오라고 하는데 무지 고민됩니다. 저한테 참 잘해주고 둘 사이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자꾸 아이차와 이혼녀란 게 마음에 걸립니다. 연애 따로 결혼 따로라는 말 있잖아요. 솔직히 지금의 여자친구는 연애용이라고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막상 결혼 이야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집에 인사 한번 오라고 하는데 망설여지는 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더 좋은 사람 만나자고 빨리 헤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다가도 이제껏 만나온 여자들 중 외모로는 제일 마음에 들고 내가 앞으로 살면서 이렇게 예쁜 여자를 2번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아쉽기도 하고 내가 아직 여자 외모를 많이 따지는 게 철이 덜 들었구나 싶기도 하고 인생 뭐 있나? 확 결혼해버릴까 생각도 들고 아니면 그냥 연애만 하다가 더 좋은 여자 생기면 헤어질까? 여러모로 복잡한데 좋은 대학도 못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은 못했지만 그래도 몸쓰는 일은 자신이 있어서 20대 초반부터 여기저기 택배 상하차장이나 공사판 등 힘써야 하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꾸준히 모아왔기 때문에 아직 직장이 없어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에요. 힘쓰는 일이 아무리 튼튼한 저였어도 몸은 많이 힘들었었지만 그래도 보수가 다른 일들에 비해 훨씬 좋은 편이라서 계속해서 몸쓰는 일만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독서실 총무를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쩌다가 친구가 고시에 합격을 하게 되면서 당초 예정된 기간보다 일찍 총무 자리를 그만두었어야 했나봐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해오더라고요. 자기가 나가게 되면서 자리를 채워주고 싶은데 제 생각이 나서 한번 물어봤다고요. 보수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당시에 저도 다른 일은 어떤가 하는 궁금증이 있었기도 하고 그 기간도 워낙 짧아서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했어요. 돈은 확실히 얼마 벌리지 않았지만 또 그때 나름 몸이 편한 일에 대해서 장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돈은 좀 적더라도 비는 시간에 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밖에도 나가고 여자들도 만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배운 게 배운 건지라 계속 몸쓰는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요즘은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일자리가 구하기 쉬웠지만 작년만 해도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참 힘들었던 시기라서 인건비를 아낀다고 웬만한 일들은 사장님들이 사람 쓰지 않고 직접 몸으로 때우는 바람에 편한 일자리를 구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쯤에는 저도 계속 인력사무소에 나가고는 했습니다. 실장님하고 엄청 오랜 관계라서 실장님이 이따금씩 들어오는 보수가 괜찮거나 조금 편한 일들을 저한테 돌려주고는 했는데 그날도 실장님이 다른 사람들 다 새벽 일찍부터 차 태워 보내면서도 저보고는 오늘은 한번 대기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돈이 좀 필요한 일이 있어서 일이 급했는데 아침 9시가 넘어서도록 대기를 하고 있으니 살짝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실장님이 저를 보고 씩 웃으면서 후회 안 하게 해줄 테니까 자길 믿고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이어서 하는 말이 이 여사님이 가끔씩 젊고 덩치 좋은 남자들을 찾는데 이렇게 한번 소개시켜주면 그 일하러 찾아갔던 사람들이 정말 한동안은 사무실에 콧배기도 안 비친다고 하면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인력 사무소 나오는 것보다 편한 일일 수 있으니 한번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심이 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실장님이 그렇다는 데다가 이미 기다린 시간이 몇 시간인데 안 할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믿는 거 말고는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편한 일이라면 저도 싫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거기서 1시간쯤 더 기다리니 사무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체구는 조금 작지만 기품이 있어 보인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조금 포스가 있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조금 돈 좀 있어 보이는 사모님 한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얗게 분칠을 했고 실내인데도 빨간색 테두리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모습이 조금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했지만 걸치고 있는 옷이며 가방만 봐도 이 아줌마가 돈 꽤나 많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다짜고짜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니 실장님한테 이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니 제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와서는 대뜸 저에게 일어나 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몸이 좋다고 한들 보디빌더 같은 사람은 아닌데 제가 키도 185로 엄청 큰 편이고 허우대만큼은 정말 자신이 있었거든요. 조금 이 아줌마의 태도가 언짢긴 했지만 그래도 돈 준다는데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으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일어나니까 이 사모님은 체구가 작아서 제 어깨에도 겨우 닿을랑말랑하는 체구였는데 제가 일어난 걸 보더니 제 팔뚝 한번 만져보고 옆구리 한번 찔러보고는 만족한 듯한 미소를 보이더니 저보고 따라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가면서 실장한테는 소개료라고 봉투 하나를 주고 갔고요. 다른 말도 없이 사무소 밖을 나갔는데 체구는 작았지만 이 사모님의 포스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초면에 저한테 반말을 찍찍하는 것은 조금 무례하다고 생각하기는 했는데 행동 하나하나에 확신이 있어 보이고 뭐랄까 거역하기 힘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짙은 화장만큼 향수 냄새도 강렬했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나이대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피부는 고운 편이었고 그 나이 때 아줌마치고는 관리도 제법 하고 있는지 군살 하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주차장에는 인력 사무소에 어울리지 않게 물티 하나 묻지 않은 삐까번쩍이는 외제차가 한 대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차에는 딱히 관심이 없었는데도 제가 봤을 때 저 차가 바로 1억이 넘는다는 그런 차구나 싶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2억 정도 하는 차더라고요. 사모님은 저 차가 자기 차라며 따라와서 타라고 말을 했습니다. 운전석으로 타길래 내가 조수석에 앉아야 하나 뒷자리에 앉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안 타고 뭐하냐고 하면서 조수석 창문을 내리길래 에라 모르겠다 하고 조수석에 앉았어요. 차 안에 타자마자 사모님의 몸에서 나는 것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진동하던 향수 냄새가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사모님은 별다른 설명도 없이 차를 달려서 어디론가 향하더라고요. 한 30분 정도 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었나 대뜸 사모님이 옆에 있는 제 팔과 허벅지를 한 번씩 만지더니 운동을 좀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운동을 따로 한 건 아닌데 몸 쓰는 일을 많이 해서 근육이 저절로 붙은 편이다 설명했더니 사모님이 흡족하다는 말투로 쓸만하네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방금같이 조금 껄끄러운 터치가 있는 상황에서 사모님이 말도 없이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제가 무슨 일을 하러 가는 건지 오만 가지 생각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힘써야 한다는 그 일이 사모님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필요한 건가?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니 이 정도 되는 사모님이 굳이 인력 사무소까지 찾아와서 남자를 데려가나 그런 거 안 해도 충분히 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상한 상상을 했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가 오락가락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차가 도착한 곳은 어느 한적한 주택가였습니다. 사모님이 사는 곳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비해 별 볼 일 없는 동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주변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원룸식의 건물도 몇 채 보였거든요. 사모님이 저를 데려간 곳은 그 중에 하나였던 원룸식 건물이었습니다. 사모님은 그 건물 1층에 있는 빈 방으로 저를 안내해줬어요. 그제서야 사모님은 제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설명을 해주더군요. 사모님은 그런 원룸 건물을 몇 채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자였어요. 남편 되는 분이 돌아가시면서 받은 돈으로 이런 동네에 있는 주택 몇 개를 매입해서 원룸으로 증축을 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차를 타고 와서 몰랐지만 이 주변으로 지하철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인지라 장사가 제법 잘 된다고 했어요. 다만 사모님이 여자 혼자 몸이라서 그동안 여자 세입자들만 받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는데 요즘 흉흉한 뉴스도 많고 주택가라 골목이 많아서 그런지 세입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1층에 있는 방 한 개를 비워놓고 거기에서 저를 약간 상주하는 경비원 느낌으로 쓰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 방에서 자유롭게 지내도 무방하다고, 그리고 제가 집중적으로 근무하게 될 시간은 여성 세입자들이 퇴근하기 시작하는 저녁 6시부터 출근을 시작하는 다음날 아침 8시까지라고요. 방 안에서 뭘 하고 지내든 상관없지만 세입자들이 불안하게 할 행동만 금지해달라고 했고, 특히 근무 시간에는 연락 두절이 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는 세입자들 귀가를 에스코트해주는 일부터 무거운 택배를 옮겨준다든지 하는 자잘한 업무, 그리고 전등 같은 걸 갈아주거나 분리수거를 도와주는 등의 간단한 일 같은 걸 부탁하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했지만 일 자체는 힘들 것도 없어 보이고 무엇보다 보수가 밖에 나가서 막노동을 하는 것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저도 하기로 결정했고요. 일을 시작한 초반에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세입자 대부분들이 제 또래의 젊은 여자들이었고 퇴근길에 제가 마중 나가서 집까지 같이 걸어오는 것도 마치 데이트하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전등 같은 걸 갈아주는 업무는 거의 있지도 않았고 분리수거도 제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세입자들하고 같이 해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수많은 여자들한테 둘러싸여서 일하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모님은 그 근처에 원룸 건물을 몇 채는 더 가지고 계셨는데 조금 어려웠던 건 제가 한 곳에서 상주하면서 지내면서 그 근처에 있는 다른 건물들에 사는 세입자들까지 다 신경을 써줘야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모든 일이 보통 10분 이내로 끝이 나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건물에는 사모님이 옥탑을 펜트하우스처럼 으리으리하게 개조해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사모님한테 감시 아닌 감시를 당해야만 했지만 딱히 제 할 일만 해놓으면 어려울 게 없으니 사모님도 제가 방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딱히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 좀 넘게 일하니 사모님이 다른 일도 시키기 시작하더군요. 알고 봤더니 이게 아무래도 본격적인 업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모님은 근처 시장에 있는 상인들한테 돈놀이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린 돈 받으러 갈 때 덩치 좋은 남자인 저를 같이 대동해서 가고는 하셨어요. 제가 뭘 해야 하는 건 아니었고 그냥 옆에만 서 있으면 되는 일이기에 어려울 건 없었습니다. 가끔씩 장 같은 걸 보고 집까지 옮겨드리는 일도 있었는데 그런 간단한 일을 하고 받기에 너무 큰 돈이라서 불만 같은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사모님이 저랑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랬다는 느낌도 드네요. 아무튼 일이 익숙해지니까 꼼수만 늘더라고요. 정말 딱히 아무도 저를 찾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사람들이 퇴근하고 잠들었을 것 같은 늦은 시간이 되면 저도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보면서 만취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조마조마했는데 한 번, 두 번에 몇 번을 하다 보니까 별로 겁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사모님과 일이 있던 그날도 어김없이 맥주 3병에 소주 1병을 사서 소맥을 마시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 술 기운이 알딸딸이 올라오고 있는데 갑자기 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심지어 전화가 온 상대는 바로 사모님이었습니다. 속으로 들킨 건가? 근무 중에 술 마신 걸 들켰으니 잘리는 건가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자기 방으로 올라와 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평소에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고 사모가 시키는 일들이 대부분 별것 아닌 일들이었기 때문에 술 냄새만 안 들키면 어찌 되겠지 싶어서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던 껌과 커피맛 사탕을 입에 때려넣고 올라갔습니다. 옥상층까지 올라갔는데 사모님은 자목만 걸친 상태로 문 밖에서 새벽바람을 맞으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번 빈틈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잠옷 차림의 사모님을 보니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사모님이 저를 보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며 투정을 부리는데 술기운 때문에 그런가 화장을 전혀 하지 않은 잠옷 차림에 있는 그대로의 사모님의 모습이 평소에 화장을 잔뜩 하고 힘을 주고 있던 모습보다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예뻐 보였습니다. 독한 향수 냄새는 나지 않았지만 은은한 바디 샴푸 냄새가 오히려 제 마음을 자극했어요. 거기에 왜 늦었냐며 투정 부리는 모습이 그동안 어려웠던 사모님의 모습이라기보단 그냥 동네의 친한 누님같이 귀엽게만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로 불렀나 하니 방 안에 거미가 있다고, 아마 옥상 정원에서 창문 틈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도무지 잡을 수가 없다고 저보고 치워달라고 아주 안달인 모습이 그동안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 거미를 무서워한다는 기대도 못한 반전스러운 모습에 사모님이 아무리 센 척을 해도 여자는 여자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귀여워서 코를 한번 꼬집어주고 싶더라고요. 빗자루로 거미집을 툭툭 건드려서 바닥으로 떨어진 거미를 휴지에 싸서 옥상 너머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됐죠? 라고 말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제 주변에서 킁킁거리더니 저보고 술 마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속으로 좋은 시절 다 갔네 이러고 죄송하다고 사죄를 하려는데 사모님이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용서를 해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놀란 가슴이 진정이 되질 않는다며 이왕 한잔 했으면 오늘은 업무 종료하고 괜찮으면 자기랑 같이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술 기운에 사모님이 한 명의 여자로 보이는 찰나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러기로 했습니다. 마주보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술이 한두 잔 들어가니까 괜히 분위기를 타서 그런가 사모님이 한 사람의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모님도 술이 들어가니까 화장도 안 한 양쪽 볼따구가 빨개지고 호맹맹이 소리를 내는 게 자꾸 신경이 쓰여서 저도 제정신을 차리기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했던 건 사모님도 저에게 다른 마음이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여자 혼자 몸으로 성공을 했고 주변 동네 사람들이나 시장 사람들이 저에게 벌벌 기지만 뒤에서는 독한 여자라고 뒷담을 하고 다닌다는 등 이런저런 속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젊고 덩치 좋은 남자들을 부리는 것도 세입자를 위해서라지만 사실은 본인 과실을 위해서 하는 거라며 자기가 뭘 하든 주변 사람들은 자기의 뒷담화를 멈추지 않을 거라면서 이런 자기가 늙어서 주책이지 않냐는 둥 대충 들어도 위로받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자를 잘 몰랐어도 이런 상황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속에 비밀 한두 개쯤은 있는 거 아니냐며 능력이 되는데 과시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다고 사모님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었더니 사모님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비싼 술이라며 이것저것 따라주는데 저도 기세를 타서 그런가 거절을 못하고 마음껏 들이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하고 저희 거리가 가까워지는 찰나 제 전화기가 울리더군요. 세입자 중에 한 명이 회식 때문에 퇴근이 늦었는데 무섭다고 같이 귀가해달라고 하는 전화였던 겁니다. 사모님한테 20분 내로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후다닥 밖에 나왔는데 정말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필 그 타이밍에 전화를 한 건지 세입자가 미웠습니다. 제가 술이 많이 취해 있었고 회식 때문에 늦은 세입자도 술에 조금 취해 있는 데다가 제 또래의 한미모하는 회사원이었는데 걸으면서 괜히 제 팔짱을 끼려고 하는데도 그 여자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아무래도 저도 사모님한테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랴부랴 그 여자를 집에다 데려다주고 다시 사모님이 계신 곳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사모님은 혼자 술을 더 마시다가 혼자서 잠에 들어있더군요. 사모님을 살짝 흔들어 깨워서 부축을 하고 소파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제 팔을 베고 잠든 사모님이 이제는 제 눈에는 한 명의 여자로 보였습니다. 그날이 지난 뒤부터 사모님은 가끔씩 일 그만 접고 술상대나 해달라고 저를 부르곤 했습니다. 나이 차는 더 이상 우리 둘 사이를 막지 못했고 저도 사모님과 같이 보내는 날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모님의 옥탑방으로 자주 드나들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 후부터는 사모님이 월급 외에도 용돈이라고 더 챙겨주는 것도 많아졌고 딱히 할 일도 없는 직장에 새로운 재미가 생긴 것 같아 아직도 즐기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우리 사이를 숨기고 싶어하는 것 같으면서도 가끔씩 장 보러 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제 손을 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젠가 사모님이 저에게 실증이 난다면 이런 천국 같은 직장에서 영원히 이별을 해야 할 때가 오겠죠. 하지만 그동안은 저도 이 좋은 직장 놓치지 않고 즐겁게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사모님과 술을 처음 마실 때 집에 바래다 준 세입자가 요즘 저한테 대놓고 들이대고 있는데 이 여자하고도 즐거운 일이 생길 것만 같네요. 그녀와도 좋은 추억이 생기면 한번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